이제 X선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보겠습니다. X선도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X선 발견은 크룩스관을 이용했습니다. 크룩스는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냥 유리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19세기 후반에 전기 방전 실험했을 때 이용된 진공관입니다. 유리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네온이나 또는 아르곤 같은 그런 불활성 기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 이게 크룩스관을 이용한 또는 진공관을 이용한 이 음극선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실험이 19세기 말 유럽 대학교에서는 첨단 장치였습니다. 첨단 장치를 이용해서 이공계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되죠. 이 크룩스관이 크룩스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을 발명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크룩스관은 복사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복사기도 만든 사람이고 물리학자와 화학자로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분광학에서 큰 연구를 했는데 불꽃을 분광학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꽃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그것의 파장을 이제 봐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그 파장이 바로 각 원소의 이제 지문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소 탈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룩스관에서 실험을 하면 그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그 주위에 마치 이 먼지 같은 것이 희끼무리하게 보였습니다. 크룩스관만 틀 것 같으면 방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크룩스라는 사람은 이게 바로 혼령을 불러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령술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크룩스관은 19세기에 이용해서 가장 큰 결과를 낸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X선의 발견에 이용이 됐습니다. 1895년에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1897년에 또 크룩스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걸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음극선에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갔더니 이게 막 이렇게 휘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저게 바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거의 정체가 저렇게 보이는 정체가 저게 전자가 바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보이는 이유가 전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근거로 영국의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 바로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선은 누가 발견했냐면 우리 잘 알죠. 렌트겐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모습이 나올 텐데 이게 바로 노벨상 메달인데, 자,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호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은 몇 년도부터 주기 시작했냐면 1901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제1회 노벨상을 이 렌트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렌트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869년에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대학은 또 어떤 대학입니까? 여기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다닌 대학이죠. 여기서 받고 나서 1876년에 독일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큰 업적도 내지 않고 거기서 부임을 해서 오래 근무하다가 한참 있다가 1888년에 그 대학의 이제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대학에 간 지 근 20년 만에 1895년 11월에 X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X선 발견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이제 그게 아주 바뀌었죠. 시골 학교에 있다가 이거 발견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을 뿐 아니라 또 독일에서
아주 큰 대학 중에 하나인 뮌헨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드디어 1회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렌트겐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크룩스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이걸 어디서 하냐면 암실에서 합니다. 불을 다 꺼야지 돼요. 다 끄고 나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 실험실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19세기 말에는 많은 대학에서 이거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크룩스관에서 스위치를 넣기만 하면 주위에 희귀무리한 빛이 생기는데 렌트겐의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에 다른 실험을 위해서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크린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광물질을 바른 그 스크린 면이 크룩스관을 켜기만 하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크룩스는 그걸 홀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크룩스관을 끌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크린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이 있고 저기 크룩스관이 있는데 저기 있는 크룩스관을 키면 생기니까 이 빛의 원인은 크룩스관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분명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크룩스관에서 무엇인지를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었죠. 자, 이게 이제 초기에 이용된 크룩스관인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거기서 분명히 빛은 안 나오니까 빛은 전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크룩스관을 검은 종이로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검은 종이로 둘러쌌더라도 켜기만 하면 스크린에 보이는 그 희미끄레한 빛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위에 크룩스관에서부터 그 스크린까지 뭐가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 주위에다가 뭐 큰 걸 갖다 놔봤어요. 책도 갖다 놓기도 하고 나무도 갖다 놓기도 하고 무슨 이런 다른 스크린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도 스크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대부분의 물체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무엇을 갖고 왔냐면 납조각을 갖고 가니까 희미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납조각을 주위에 그 사이에 갖고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희미한 게 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납조각을 가지고 스크린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갖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스크린에 뭐가 보이냐면 이 손 속에 들어있는 뼈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하겠죠. 그래서 납을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납의 모습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기서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렌트겐이 이 발견을 갖다가 발표하기 전까지 온갖 실험을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험하고 나중에 그것을 한 몇 개월 동안 실험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형광물질을 바른 스크린 있는 데다가 사진검판을 갖다 놨어요. 사진검판을 갖다가 놓고서 그리고 현상을 해보니까 눈으로 봤던 그 모양이 그대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크룩스관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사진검판도 빛이 감광시키는 것처럼 감광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사진검판이 흑백 사진밖에 촬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흑백 감광시키는 거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감광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X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렌트겐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몇 달 실험한 다음에 1895년 11월 8일 날 X선을 발견을 했는데 그때 한 달을 하고 나서 그 1895년 12월 22일 날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낀 와이프의 손을 거기서 찍었어요. 자, 이 모습인데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X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에 바로 이 사진을 첨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도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면 X선 치면 이 사진이 바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게 렌트겐의 결혼 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렌트겐 부인의 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학회지에 새로운 종류의 빛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시간 보세요. 1995년 11월 8일, 1995년 12월 22일, 1925년 12월 28일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 물리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물리학회냐면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였어요. 여기서 X선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속에 있는 뼈 사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1896년 1월 9일에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X선 발견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전문 보낼 때 대통령이 전문 보내고 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뭐 어디 가서 올림픽 가서 1등하고 이러면 전문 보내죠. 그런 것처럼 물리학자에게 독일 황제가 X선 발견을 축하하느라고 이렇게 전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적인 발견이 이렇게 바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1895년 11월에 렌트겐이 X선을 발표했는데 어땠느냐? 1896년 1월에 이 X선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손에 바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바늘을 X선으로 확인한 다음에 끄집어내는 수술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이 X선은 바로 의학계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896년에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견한 유명한 에디슨이 플루오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X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건판을 놔두고 X선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그 인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봤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을 이용했어요? 형광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측정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이 이게 플루오로스코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X선 쪼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직접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뼈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X선이 어디에 유행이 됐냐면 구두집에서.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유럽이나 미국의 구두는 그때는 이제 맞춤 구두를 했죠. 맞춤 구두점에는 전부 이런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X선을 발생시키고 여기다가 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루오로스코프로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뼈에 맞게 이렇게 구두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1970년대까지 계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비로소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됐죠. X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룩스관,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각 대학에서 실험이 많이 유행한 것인데 이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X선을 발견했는데 1895년 렌트겐은 웬만한 물체는 투과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을 발견했죠. 이것을 X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X선은 바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의학용은 물론 심지어 구두를 맞추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